가장 뜨거워야 할 순간 갑자기 찾아온 끔찍한 정적. 방금 전까지 호랑이 같던 기세가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비에 젖은 낙엽처럼 힘없이 가라앉을 때 선생님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황해서 억지로 힘을 주며 세우려 안간힘을 쓰십니까? 아니면 아내에게 미안해라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십니까?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그 행동이야말로 선생님의 남은 자존심까지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최악의 실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명예를 걸고 공개할 이 두 가지 긴급 처방을 모른다면 선생님은 평생 그 수치심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비밀을 아는 순간 위기는 오히려 아내를 기절시킬 만큼 황홀한 밤으로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그 한 끗 차이의 비밀. 오늘 밤 당장 침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의학적 해법이 지금 공개됩니다. 놓치면 후회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성의 건강한 사랑과 무너진 자존감을 치유하는 닥터 이소영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중년 남성분들의 어깨가 가장 축 처져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던 지난밤의 기억을 털어놓으실 때입니다. 박사님, 분명히 시작은 좋았는데 도중에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을 잃는 그 순간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숨이 턱 막히고 내가 이제 끝난 건가 싶은 생각에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눈가에는 깊은 회한과 남모를 두려움이 서려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도중 갑자기 에너지가 사그라드는 현상은 의학적으로는 유지장애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병이라기보다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시적인 생리현상에 가깝습니다. 20대의 혈기 왕성한 청년에게도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 남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날 밤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악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더 뜨거운 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 당혹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노력의 방향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행동들을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저지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모든 사랑의 행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의 그곳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거나 손으로 억지로 자극을 주어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세워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참으로 얄궂게도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남성의 활력이 작동하는 뇌과학적 메커니즘을 알아야 합니다. 남성의 솟구치는 힘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작동하는 부교감 신경이 우세할 때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이 유입되어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관계 도중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남성의 뇌에서는 비상사이렌이 울리며 극도의 긴장과 불안 상태를 유발하는 교감, 신경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교감 신경은 원시시대에 우리가 숲속에서 호랑이나 곰 같은 맹수를 만났을 때 도망치거나 싸우기 위해 작동하는 생존 본능의 신경으로 이 신경이 흥분하면 우리 몸은 생존 모드로 돌입합니다. 생존 모드에서는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므로 소화 기능이나 배설 기능, 그리고 생식 기능처럼 당장 도망치는데 필요 없는 기능들로 가는 에너지를 즉시 차단해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뇌의 입장에서 볼 때 맹수 앞에서 사랑을 나누는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생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치스러운 기능이기에 가장 먼저 혈액 공급을 차단하고 중심부를 위축시킵니다. 그러니 당신이 속으로 안 돼, 제발 다시 일어나야 해라고 절규하며 안간힘을 쓰고 긴장할수록 뇌에는 더 큰 위협을 느끼고
혈관을 더욱 강력하게 조여버리는 참담하고도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이 난 건물에서 탈출해야 하는데 문을 열려고 당기고 밀고 안간힘을 쓸수록 문고리가 더 꽉 잠겨버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몸이 선생님을 보호하려는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단지 그 타이밍이 야속할 뿐이지요. 이때 남성들이 저지르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파트너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기야, 나 좀 도와줘. 좀 만져줘. 왜 갑자기 안 되지라고 말하며 책임을 분산시키려 하거나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물론 파트너가 아주 능숙하게 도와주어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부탁은 여성에게도 큰 심리적 부담과 당혹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여성은 자신이 매력이 없어서 남편이 반응하지 않는 건가 하고 자책하거나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이 무언가 노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이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는 두 사람 모두의 흥분을 차갑게 식혀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파트너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긴장한 남성의 몸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패배감만이 침실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저주받은 교감신경의 스위치를 끄고 다시 평온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자연스럽게 혈액을 리필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당신의 뇌가 지금 힘이 풀렸다는 사실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속이는 교란 작전에 있습니다.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그 찰나의 순간 절대로 당황하거나 멈추지 말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뛰어난 연기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솟구치는 힘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며 지금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해야 뇌가 안심을 하고 경계를 풉니다. 이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첫 번째 실전, 초강력 대처법은 바로 감각의 중심을 하체가 아닌 입술로 순식간에 이동시키는 딥키스 전략입니다. 에너지가 약해지는 것이 느껴질 때 주저하지 말고 파트너를 와락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을 찾아서 가장 깊고 농밀하고 뜨거운 키스를 퍼부으십시오. 단순히 입술만 대는 가벼운 뽀뽀가 아닙니다. 서로의 혀가 얽히고 숨결이 교차하며 타액이 교환되는 아주 원초적이고 격정적인 딥키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키스일까요? 키스는 인류가 가진 행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호르몬 칵테일을 뇌 속에 분비시키는 기적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서로를 꽉 껴안고 뜨거운 키스를 나누는 그 순간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강력한 애착 호르몬이 댐이 터지듯 분비됩니다.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옥시토신은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뇌의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상대방에 대한 깊은 신뢰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수많은 의학 논문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동시에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과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함께 분비되면서 남성의 몸을 지배하고 있던 긴장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코르티솔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주범인데 이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곧 닫혀있던 혈관의 문이 다시 열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격정적인 키스는 심장 박동수를 자연스럽게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불안해서 뛰는 가슴이 아니라 설렘과 흥분으로 뛰는 긍정적인 박동입니다. 심장이 힘차게 펌프질을 하면 전신의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 풍부해진 혈액은 자연스럽게 중력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파트너인 여성은 남성의 에너지가 약해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저 남자가 갑자기 너무나 열정적으로 자신을 원하고 사랑해준다는 느낌에 황홀해할 뿐입니다. 사랑해? 너 너무 예뻐라고 속삭이며 키스를 계속 이어가십시오. 여성의 행복해하는 반응은 남성의 뇌에 강력한 시각적, 청각적 자극이 됩니다. 내가 이 여자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자신감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다시 욕구를 불러일으켜 해면체로 가는 혈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즉, 키스를 하는 동안 당신은 그곳의 상태에 대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당신의 몸은 호르몬과 혈류의 작용으로 인해 스스로 다시 일어설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위적인 노력 없이 우리 몸이 가진 본연의 회복력을 이용하는 가장 과학적이고도 로맨틱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키스만으로는 부족하다면, 혹은 분위기상 키스보다 더 강력한 자극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두 번째 비밀 병기를 꺼내 들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남성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상대방에게로 완전히 돌려버림으로써 수행 불안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고도의 심리 전술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자신의 상태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며 제발 되어라 라고 주문을 외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몸은 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각 집중의 역설입니다. 내가 느끼려고 애쓸수록 감각은 달아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나를 잊고 오직 그녀에게만 집중하는 이타적인 애무 전략입니다. 내가 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주어야 합니다. 힘이 풀렸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식은땀을 흘리며 전전긍긍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온전히 파트너를 기쁘게 하는 데 쏟아붓는 것입니다. 손과 입을 사용하여 그녀의 가장 민감한 부위들을 탐험하십시오. 목덜미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가슴과 허리 라인을 따라 손길을 내리며 그녀가 좋아하는 포인트들을 자극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뇌 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뇌과학적으로 관중 효과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관중 효과란 마치 제3자가 되어 자신의 행위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이 기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심리적 원인입니다. 침대 위에는 심사위원도 관객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두 사람뿐입니다. 당신이 파트너의 쾌락에 집중하는 순간 당신은 평가받는 관중석에서 내려와 경기를 주도하는 플레이어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길에 반응하는 그녀의 낮은 탄성과 몸짓은 당신의 시각과 청각을 강렬하게 자극합니다. 여성이 기쁨을 느끼며 몸을 비트는 모습은 남성에게 있어 그 어떤 시각적 자료보다 강력한 천연 활력제 역할을 합니다. 그녀가 느끼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함께 흥분하는 거울 뉴런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다시 성적 흥분 모드로 전환되고 차단되었던 혈류 공급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어느새 당신의 그곳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묵직하게 차오르며 전보다 더 단단한 강직도를 회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반응이 왔다고 해서 급하게 연결을 시도하면 아직 완전히 이완되지 않은 교감신경이 다시 긴장하여 도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미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파트너가 간절히 원할 때까지 느긋하게 즐기며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여유가 당신을 침대 위의 지배자로 만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키스와 애무를 통해 뇌의 관심을 돌리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간접적인 해결책들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안감이 너무 커서 이런 심리적인 전술만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필요한 세 번째 기술은 바로 물리적으로 자율신경계를 해킹하는 복식 호흡법입니다. 이것은 가장 즉각적이고 과학적인 응급처치입니다. 기능이 떨어지고 당황하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숨을 멈추거나 가슴으로 얕고 빠른 숨을 쉬게 되는데 이것은 교감신경을 더욱 자극하여 혈관을 수축시키는 악순환의 반가쇠가 됩니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의식적으로 숨을 깊고 느리게 쉬어야 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배를 풍선처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뱉으면서 배를 집어넣으십시오. 들숨보다 날숨을 2배 정도 길게 가져가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강제로 활성화됩니다. 마치 폭주하던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듯이 날뛰던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가장 확실한 생물학적 스위치인 셈입니다.
파트너와 입술을 맞대거나 서로의 천을 나누는 도중에도 속으로는 하나, 둘, 셋, 넷을 천천히 세며 호흡의 리듬을 조절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산소가 뇌와 혈액 속에 충분히 공급되면 뇌는 비상사태가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잠가두었던 혈류의 수문을 다시 열어 중심부 쪽으로 에너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호흡법은 골반 저근육의 긴장을 푸는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기능이 떨어질 때 남성들은 무의식적으로 항문과 회음부 근육을 꽉 조이게 되는데 이는 혈액이 들어오는 길을 물리적으로 막는 자살골과 같은 행위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항문과 회음부의 힘을 툭 하고 풀어주십시오. 마치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듯이 골반 바닥을 아래로 툭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이완하면 막혀있던 혈관의 통로가 확장이 되며 따뜻한 피가 다시 통하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처럼 키스와 애무 그리고 호흡법은 비싼 도구도 약물도 전혀 필요 없는 여러분의 몸 안에 이미 내재된 가장 강력한 무기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보다 더 상위 개념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해도 괜찮다는 허용의 마음가짐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꼭 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남성의 기능을 죽이는 가장 큰 독입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지라는 두둑한 배짱이 필요합니다. 사실 일생을 살면서 모든 관계에서 100%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는 남성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안 될 수도 있고 술을 마시면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 기계가 아닌 인간의 몸입니다. 그 한 번의 실수를 내 남성의 종말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여 스스로를 비난하고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몸이 보내는 잠시 쉬어가자는 신호일 뿐입니다. 파트너에게도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못나서 그래라며 사과하지 마십시오. 사과를 하는 순간 당신은 죄인이 되고 즐거워야 할 사랑의 시간은 누군가 잘못을 저지른 실패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대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기야 당신이 너무 예뻐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네. 잠시만 안고 있자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휴식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당당함과 여유가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더욱 매력적이고 섹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식 시간 동안 꼭 성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버리고 그저 서로의 천을 느끼며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 편안함 속에서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자연스러운 반응이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의 응급 대처법을 모두 익혔습니다. 하지만 불을 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불이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에너지가 풀리는 현상이 잦아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중년 이후 남성에게 찾아오는 유지 장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자연스러운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은 욕구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혈관과 조직의 구조적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연료입니다. 연료가 부족하면 자동차가 가다가 서듯이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시작은 되더라도 끝까지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 남성 호르몬을 자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하체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에 있습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자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거대한 공장입니다. 허벅지가 굵은 남자가 정력이 세다는 말은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의학적 팩트입니다. 하루 30분 스쿼트나 런지 혹은 계단 오르기 같은 하체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근육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은 혈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기능을 강화하는 천연 활력제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식습관입니다. 남성의 기능은 결국 혈관의 작용입니다. 수도관이 녹슬고 막히면 수압이 약해지듯이 혈관에 찌꺼기가 끼면 피가 힘차게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기름진 튀김이나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 벽을 좁게 만듭니다. 대신 혈관 확장 물질인 산화질소 생성을 돕는 아르기닌과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굴이나 장어, 마늘,
부추, 토마토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인 천연혈관 확장제들입니다. 이것들을 챙겨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그곳에 고성능 연료를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계해야 할 최악의 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술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술 기운을 빌려 분위기를 잡으려 하지만 알코올은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 독소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긴장을 풀어주지만 과음은 뇌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신호 전달 체계를 교란시켜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날에는 제발 술잔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성의 활력은 밤사이 잠자는 동안 충전됩니다. 수면 중에 일어나는 야간 발기 현상은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섬유화를 막아주는 자연적인 재활 훈련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이 재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이 서서히 퇴화하게 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수면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기능 강화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위기 상황에서의 응급 대처법부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생활 습관까지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한 모든 비기를 전수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내 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사랑의 패러다임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돌덩이같이 단단하지 않아도 밤새도록 지치지 않고 할 수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 마지막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늘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며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성적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제3부에서 그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기능적인 해결을 넘어서 부부가 함께 늙어가며 완성하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비로소 강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괴로움은 바로 20대, 30대 시절의 자신과 현재의 모습을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왕년에는 하룻밤에도 몇 번을 했는데라며 한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노안이 와서 가까운 글씨가 안 보이는 것을 두고 내가 눈이 멀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며 좌절하고 자책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노안이 오면 돋보기를 쓰면 그만입니다. 우리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며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자 순리입니다. 젊은 시절의 에너지가 마치 강철같이 단단하고 터질 듯한 것이었다면 중년 이후의 에너지는 조금은 부드럽고 은근하며 오래도록 지속되는 온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부드러움을 약함이나 부족함으로 규정짓지 않고 오히려 예민해진 감각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장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철 같은 강직도만이 정답이라는 강박을 버리십시오. 실제로 많은 성의학자들은 100% 완전한 상태보다 약 80% 정도의 상태가 여성에게는 오히려 통증 없이 더 기분 좋은 밀착감을 준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너무 딱딱한 것은 여성의 약해진 내벽에 상처를 입히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적당히 부드러운 상태는 여성의 굴곡진 내부 모양에 맞춰지며 더 넓은 면적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관계 도중 조금 힘이 빠지더라도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부드러운 모드로 전환되었구나. 아내를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러한 마인드셋의 변화는 뇌의 불안 회로를 차단하고 오히려 혈류를 개선하여 역설적이게도 기능을 다시 강화시키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파트너인 아내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남성의 기능은 남성 혼자만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가 보내는 신뢰뇌가 반응하여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힘이 풀리는 순간
아내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한숨을 푹 쉬거나 에이 뭐야 라고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인다면 남성의 뇌는 그 즉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여성의 부정적인 피드백은 남성에게 엄청난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안겨주어 다음번 관계 시도조차 두렵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것의 도구가 됩니다. 남자의 자신감은 아내의 칭찬을 먹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남성분들은 반드시 아내분과 이 주제에 대해 솔직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당신의 반응이 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의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설명해 주십시오. 여보, 내가 가끔 힘이 빠질 때 당신이 실망하지 않고 괜찮다고 말해주면 나는 금방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조금만 기다려주고 응원해줘라고 진심을 담아 부탁하십시오. 현명한 아내라면 남편의 이 솔직한 고백에 비난보다는 모성애와 동지애를 느끼며 기꺼이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부는 침대 위에서 서로를 치유하는 치료사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방식의 정의를 새롭게 다시 써야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삽입해서 끝을 보는 것만을 성관계의 유일한 목표이자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기계적인 도식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이 불가능해지거나 마무리에 실패하면 그날의 잠자리는 망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즐거움을 스스로 10분의 1로 축소시키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랑의 진짜 목적은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몸을 통해 나누는 정서적인 교감과 친밀감의 확인, 그리고 쾌락의 공유에 있습니다. 삽입은 그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기능이 떨어져서 삽입을 못하더라도 우리는 손과 입, 온몸의 피부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서로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프트 섹스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삽입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서로를 애무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여성은 전이가 충분해져서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 남성 역시 수행 불안이 사라져 자연스럽게 기능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치료했던 65세의 김 선생님 부부는 남편의 심각한 기능 저하로 인해 몇 년간 각방을 쓰며 남처럼 지내오셨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이 소프트 섹스의 개념을 받아들이시고 삽입 없는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마사지를 해주고 포옹한 채로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천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두 분은 신혼 때보다 더 깊은 행복감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부담감을 내려놓자 어느 날 새벽 거짓말처럼 새벽의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을 좁은 의미의 행위로 가두지 않고 넓은 의미의 사랑 표현으로 확장시킬 때 우리의 몸은 비로소 자유를 얻고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는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십시오. 되면 되는 대로 즐겁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서로 안고 있으면 그만이라는 여유롭고 뻔뻔한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그 배짱이 당신을 침대 위에 진정한 승리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심리적 행동적 처방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루틴으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중년 이후의 남성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마지막 히든카드는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맞춰져야 비로소 건강한 남성의 삶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생활 속의 사소한 습관 하나가 사실은 기능을 죽이는 주범일 수도 있고 반대로 활력을 되살리는 명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여러분의 24시간을 활력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구체적인 라이프 스타일 가이드라인을 지금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신다면 여러분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의 힘으로 남성성을 회복하고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살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다시 뜨겁게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스위치를 켜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제2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비법이
바로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론이었다면 다음은 실전 중에 실전입니다. 자, 이제 긴 호흡을 가다듬고 마지막 결론을 향해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아침의 생리적 반응 여부입니다. 이것은 밤사이 당신의 혈관과 신경계가 얼마나 건강하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성적표이자 건강 신호등입니다. 만약 아침에 텐트를 치지 않는 날이 길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정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 어딘가가 막혀가고 있거나 남성 호르몬 수치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몸이 보내는 아주 위급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모닝 루틴은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은 끈적해져 있습니다. 물 한 잔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류량을 늘리는 시동키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볼 때 절대로 변기에 털썩 앉아 힘없이 보지 마시고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고 기마 자세를 취한 뒤 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소변을 보십시오. 이 자세는 골반 기저근과 허벅지 안쪽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는 강력한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매일 아침 반복되면 전립선 주변의 혈액 순환을 돕고 소변 줄기를 굵게 만들어 남성의 자신감을 아침부터 충전시켜줍니다. 칫솔질을 할 때도 가만히 서 있지 말고 가볍게 스쿼트를 하십시오. 다음으로 출근할 때나 외출할 때 여러분이 챙겨야 할 것은 바로 하체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패션입니다. 남성의 고환은 천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낮아야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꽉 끼는 삼각 팬티나 스키니진은 고환을 몸통에 밀착시켜 온도를 높이고 혈류를 방해하여 남성 호르몬 생산을 저하시킵니다. 통풍이 잘 되는 헐렁한 트렁크 팬티를 입으시고 운전할 때도 통풍 시트를 반드시 켜십시오. 점심 식사 메뉴를 고를 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활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성분이든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점심 메뉴는 바로 부추가 듬뿍 들어간 요리나 마늘이 들어간 한식입니다. 부추의 황화알릴 성분과 마늘의 알리신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 피로를 풀고 혈관을 확장시켜 말초, 신경까지 혈액이 힘차게 뻗어나가도록 돕습니다. 오후의 활력은 점심에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릴렉스 타임입니다.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침대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능을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 분비 리듬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침대 위에서는 오직 아내와 나 두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5분 침대에 누워 할 수 있는 마지막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눈을 감고 내가 가장 젊고 건강했을 때의 모습 혹은 가장 황홀했던 사랑의 순간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성공적인 관계를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뇌에서는 실제 상황과 똑같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신경회로가 강화되어 실전에서의 성공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이것은 올림픽 운동선수들이 시합 전에 하는 마인드 컨트롤 훈련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는 강한 남자다. 내 혈관은 튼튼하고 내 신경은 예민하게 살아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최면을 거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아주 긴 여정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응급 대처법부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생활 습관, 그리고 마음가짐의 변화까지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한 모든 비밀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솟구치는 힘은 남성의 자존심이 아니라 건강의 바로미터이자 사랑의 온도계라는 사실입니다. 관계 도중 힘이 빠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잠시 쉬어가자는 신호이자 더 깊은 사랑을 나누자는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키스로 파트너를 안아주는 여유, 나보다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평소에 자신의 몸을 아끼고 관리하는 성실함, 이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남성미의 완성입니다. 60대, 70대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뜨겁게 사랑할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잠시 잊었거나 잘못된 상식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 당장 아내의 손을 잡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보, 내가 요즘 몸이 좀 예전 같지 않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깊어졌어. 우리 천천히 서로를 다시 알아가 보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키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굳이 삽입하지 않아도 서로의 천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직접 느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그곳은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반응하고 있을 것입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제2의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와 동료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법입니다. 혹시 실천해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자신만의 성공담을 나누고 싶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저 이소영 박사는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연구와 진실된 정보로 여러분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사랑을 응원하는 닥터 이소영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자신감 넘치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